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하위권 학생들의 이제 만약에 지금 고2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년 남은 거죠. 1년 뒤에 있을 그 입시를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파이널 1년을 남겨놓고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그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상위권 위주로, 물론 제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담아내고 있고, 물론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입시 정보에 대한, 아니면 입시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아마 하위권 학생들을 포인트 잡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영상을 아마 주제로 잡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아마 이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입시도 하면서 항상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해서, 그리고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일반 입시에 비해서는 한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문이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1년 기간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 특례 입시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하위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좀 약간 이 문구가 조금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실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한계라는 게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죠. 성적이 현재 하위권에 있다 하더라도 남은 2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획기적인 반전을 이루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실 때 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 다음 본론 들어갈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현재 재국민 특별전형, 현재 어떤 현 시점에서 대학교 입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일단 여러분들 모두가 짐작하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입을 준비하는 연령대를 보통 학령 인구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3 학생들, 이 학생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지금도 계속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도 여전히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학생 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요. 최근에 와서는 이 상승하는 속도가 현저히 또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3년 특례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의 문이 특히 인서울에 있는 상당수의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 입학을 위해 도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하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코비드19를 거치면서 특히 상당히 많은 지역들의 어떤 그 봉쇄라고 하죠. 통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원적인 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으로 과정이 운영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 전반적인 그 코비드19를 거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그런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 코비드 상황도 이제 조금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이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전 이상으로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다시 온라인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번 나아졌던 어떤 그러한 학력 저하 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학력이 좀 저하된 상태로 있는,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재국민 특별전형, 특히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는 줄고 있음에 반해서 대학별 모집 인원 총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전체 대학들이 모든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재국민 특별 전형을 실시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관심 안 가서 뿐이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뽑는 할당되어 있는 아무리 그게 정원이 2%라더라도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수합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국민 특별 전형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대학별 모집 인원 총계보다 재국민 특별 전형 자격을 취득해서 대학 입시를 도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작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권 주요 대학, 특히 상위 한 15개, 15개 정도 대학들과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특수 목적 대학들이 있죠. 이제 교육 인적자원부라고 할까요? 요즘 교육부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교육부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범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러한 특수 목적 대학들, 흔히 말해서 대표적으로 카이스트라든지 요즘에 이제 지방에도 과학기술원이 생기면서 유이스트, GIST, 지스트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특수 목적 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그런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몇 개 대학들 빼고 또 두 번째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의대학대 그리고 최근에 와서 빠르게 어떤 입학에 필요한 성적대가 빠르게 향상하고 있는 간호학과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성적이 하위권, 중위권, 하위권 성적이라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학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알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해도 분명히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도전해서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그것도 아마 정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낮은 대학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 갖추고 있는 대학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권 학생 도전 가능 대학은 3년 등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한 12년 등기 같은 경우는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어떻게 보면 사실 12년 등기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범위가 이렇게 아주 폭이 넓지가 않거든요. 주로 이제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과 아마 상위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대학 그 내에서 대부분 다 입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금 이제 별도로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3년 특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국민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 방식은 크게 서류 전형, 또 필답 전형, 우리 보통 필기 시험 보는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마지막 국립대는 그냥 따로 하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자, 이런 카테고리 중에서도 첫 번째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원주 요즘에 미래 캠퍼스라고 하죠. 한국외대, 용인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글로벌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려대학교 세종시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 외에 가천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국교통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정도가 물론 이외에도 서류 전형 시전 학교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들만 추려봤을 때 이 정도 대학들, 이 대학들이 하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이 무조건 지원한다고 합격한 건 아니지만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본인의 성적을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앞 페이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같은 건 좀 예외입니다. 이거는 캠퍼스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여기 분류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에는 본교에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캠퍼스에 그 대학을 단과대학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대학들 뺀 나머지 학과들을 생각한다 할 때는 여기 있는 대학들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도 이제는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원래 보시면 여기서 아마 단국대학교가 원래는 필답 전형이었거든요. 올해 여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답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단국대학교는 내년도에 2년 뒤니까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2025년 중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 전형에서는 필답 시험을 보지 않고 100% 서류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답 전형을 실시한 대학이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서울에 있지 않고 조금 이제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수도권에 있는 인하대라든지 아주대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내 일반 입시로
입학하기에 만만치 않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비인기학과, 그러니까 일부 인기가 많은 그런 인하대라든지 아주대에 보면 대표적인 학과들이 있죠. 이런 몇 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필답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필답 시험 점수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여기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만 준비를 하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분명히 인하대나 아주대학교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광운대학교하고 성신여대가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대학들은 학생이 제출하는 성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면접 과정을 통해서만 학생을 평가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학년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문이 어떻게 보면 넓어짐에 따라서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상당수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좀 좋은 학생들, 어느 정도의 성적들을, 경쟁력 있는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 15개 대학에서 대흡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어렵지가 않고, 사실 상당수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취업까지 간다 했을 경우에 대부분 다 합격이 되는 그런 현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모든 대학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지방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학교 규모가 갖추고 분명히 충분히 훌륭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국립대라 할 수 있겠죠. 이 지방국립대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쟁이 좀 유의미하게 발생한 대학은 부산대밖에 없다고 봐요. 일부 특수학과를 빼고는요. 근데 부산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부산대 안에서도 인기가 없는 비인기학과를 쓴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또 여기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합격을 기대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안에서도 일부의 인기학과, 흔히 말했을 때 우리가 인기학과라면 뭔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기학과 문과는 대표적으로 요즘 뭐죠? 요즘 뜨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런 관련 과들이 있죠. 신문방송 관련된 과들, 그 다음 경영, 경제 관련된 학과들, 이런 과들하고, 그 다음 이공계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이런 컴퓨터 관련, IT 관련, AI 관련 이런 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과학, 또 생명공학, 요즘은 화학생명공학이라고 이게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과들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산대의 경우에도 무조건 포기할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3년 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나머지 모든 지방국립대들은 그렇게 입학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페이지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은 그거죠. 우리 아이의 성적이 하위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갈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남대로 국내에서 일반 입시를 통해서 입학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대학들이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하위권 성적이 있는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자꾸 하위권 하니까 좀 성적이 하위권이지 모든 게 하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대학들 입학하기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 포인트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핵심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하위권 학생 특례 입시 파이널 전략.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하면 특히 서류평가할 때 너무나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SAT가 몇 점이고, IB가 몇 점이고, AP가 몇 개 있고, 토플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일반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SAT, AP 성적이 없으면, 토플 성적이 없으면, 또 A레벨이나 우리 학교가 내가 공부한 학교가 IB 학교고 A레벨 학교인데 A레벨 성적이 없으면, IB 성적이 없으면, 이게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옹글리시 채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영상들에 서류전형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SAT, AP, IB, A레벨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대학 입시에 사회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SAT나 AP나 IB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A레벨이나 토플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회권 경쟁이 치열한, 아까 말씀 특히 보면 뭐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특히 서류 전형에서 우리 뭐 12월 등이라면 서울대를 포함해서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뭐 한양대, 뭐 한국외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또 이쪽에 보면 사실 조금 많이 보면 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같은 경우가 이게 보면 SAT나 AP나 뭐 학교에 따라서는 IB나 A레벨 성적을 유의미한 성적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 뿐이지 사실 그 아래를 내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원 가능한 대학에서 좀 빼먹은 학교들 중에서 내년부터 그 서류 전형을 통해서 또 서류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 선발하게 되는 동국대학교가 있어요. 동국대학교도 내년부터는 단국대학교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만 그 서류 전형 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동국대라든지 뭐 국민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비인기 학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경우에도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중인권 대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제국민 특별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통점은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SAT 점수나 토플 점수 또 그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표준학력 평가 과정인 AP, I레벨, IB, 그다음 A레벨 성적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그런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나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 없이 오로지 학교에서 받는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서 그 내신 성적의 그 성숙한 정도 보여준 평가의 결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성적만 마무리를 잘 지어 놓으셔도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을 보통 우리가 입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1, 2, 3 중에 사실 마지막 2년이 특히 중요하고요. 고2, 고3이고 특히 그러면 고2 때문에 내 성적이 망쳤는데 이미 똑같이 망했는데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고3이 있잖아요. 맞죠? 마지막 1년이 있죠. 특히 대학에서 평가하는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학생의 성적이 우상향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진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스타트를 끄는 순간 그 전까지는 대학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자신감이 없고 아니면 그동안 공부를 해오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야 이제부터는 대학을 가보겠다라고 흔히 말해 입시 활동을 한 그 마지막 2년 동안 성적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친구 아니면 특히 무엇보다도 노력을 보여준 부분이 그 다음 세 번째 학생의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걸 대학에서 평가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의 A인 성적을 평균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말씀했던 정말 만약에 마지막 1년 고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게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인서울 안에 주요 대학 중에 있는 뭐 국민대학, 숭실대 같은 경우에 물론 인기학과 힘들다 하더라도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평균에 근접하도록만 관리해도 제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 대학들 충분히 모두 지원해서 도전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익 성적 같은 경우에 토익이 아무래도 이제 보면 우리가 표준화의 평가 시험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중에 아무래도 우리 가장 많이 보편화된 시험은 토플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 아니면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IH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토플이나 IH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우리 리딩 리스닝뿐만 아니라 스피킹 YT까지 다루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약한 친구들은 그 두 시험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익 같은 경우에는요. 리딩과 리스닝으로 구성이 되고 특히 문장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토플 같이 굉장히 긴 지문을 읽어주고 그 긴 지문을 듣는 것만으로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그런 대화 형태의 지문이 리스닝 교재로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대화가 좀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특히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물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일상생활에 영어를 쓰지 않겠지만 아무튼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리스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리딩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특히 파트 5, 6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요구하는 어휘의 수준도 토플이나 IELTS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성적이 나는 친구들도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1년이라고 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실 10개월 정도만 집중적인 학습을 해도 600점대에서 700점 이상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을 뿐이지 저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800점 이상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 학습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도 사실 뭐 10개월도 안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10개월 정도 집중적 학습을 하면 600점대, 700점대 이상 성적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야 600점, 700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적이 고만고만한 내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그 경쟁하는 층 사이에서는 토익 성적을 700점 이상 받는다 그러면 이 성적이 갖고 있는 위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이 어떤 대학 입시를 위한 노력, 어떤 성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익이 70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울전형 대학들 중에서 인기 있는 과들도 자신 있게 부담 없이 표현이 그런가요? 아무튼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대학들의 특히 이제 인서울이라든지 인서울에서 아주 뭐 약간 좀 비인기 대학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서울의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간호과에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아무래도 성적이 낮은 상태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의대나 약대에서 실시하는 면접 이 경우에만 굉장히 심층적인 많이 뭐 카이스트라든지 일본 이제 특수목적 대학들이 실시하는 그런 면접의 경우에만 굉장히 깊이 있는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고 아니면 뭐 제시문을 제시해서 그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사실 실제 변별력이 면접에 있어가지고 그런 학문제 아카데믹한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변별력을 가지는 케이스는 사실 의대나 약대 정도를 벗어나면 뭐 일부 인기 대학의 간호학과 정도 말씀드린 카이스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의 면접은 대부분 다 사실상 인선 면접의 그층 용어가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먼저 자신 있는 태도로 접근하면 됩니다. 인성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너무 면접 어려워한다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어차피 고등학생들한테 학생들 학교에서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평가관이 기대할 때 야 어마어마한 고등학생이 뭐 엄청난 뭐 대학생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설명할 것이다라는 기대 전혀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면접 전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자신 있는 태도를 가는 건데 그건 물론 자신 있는 태도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있는 지원 전공,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정도만큼은 이 정도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가 있죠. 요즘 검색 기능이 얼마나 잘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챗GPT를 통해서라도 해당 학과에 관련해서 뭐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는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도 볼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었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습득하면 아무래도 내가 그리고 또 검색하고 내용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과에 갔을 때 뭘 할 것인가, 이과가 정말 좋은가, 이과 가서 어떤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만 좀 하면 한마디로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공계 인기학과를 도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고등학교 때 학생이 배우는 어떤 그런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정도를 뭐 평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학, 과학, 특히 지원 전공과 관련한 만약에 뭐 간호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특히 생물이겠죠. 아니면 이공계 같은 거 피직스라든지 아니 물리라고 하죠. 물리 이런 내용들. 근데 특히 보면 하여튼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갑자기 뭐 중하위권 대학들이 면접 평가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엄청 깊이 있는 내용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풀어봐라, 설명해봐라. 물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압박 명령이 있다 보니까 혹시 학생이 혹시 당황하지 않을까 입을 당황시키려고 그 압박 명령성 지문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나 거기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관련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좀 관련 있는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만 잘 정리해두면요. 그러면 혹시 10층 면접에 들어가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답변만 이루어낸다 그러면 면접 전형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찌 보면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 상위권 대학, 뭐 네임밸류를 포인트로 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게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흔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의 시각을 넓혀가지고 관점을 바꿔서 특수 목적과 어떻게 보면 졸업한 다음에 전문직으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물리치료학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보건계열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죠. 뭐 보건행정부터 보건정책부터 해서 그외 뭐 방사선, 뭐 치위생 여러 가지 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항공운항과 같은 경우 항공운항 관련된 학과들 그다음 요즘 최근에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이과들이 어떻게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의 경우에는 합격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였던 것처럼 내인 성적을 좀 마지막 1년 동안 내인 성적을 잘 관리하고요. 특히 말해 간호학과를 내가 도전하고 싶다 아니면 좀 물리치료 중에서도 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연대라든지 뭐 연대 원주 캠퍼스에 물리치료학과가 있죠. 이런 데 도전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토익 성적 꼭 반드시 아니지만 토익 성적을 좀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지방대에 있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이 700점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호계 면접을 대비한다 했을 때 생물 과목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뭐 우리 수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고난이도였던 응용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영역을 막 섞어가지고 막 정말 수학까지 또 섞여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물에 대한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인 성적이 평균 이상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평균에 근접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 지방 대학들의 간호학과는 지원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학과는 우리 재흥민 특별전형에서는 스포츠 관련 학과에 실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 관련 학과 그 중에서도 운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학과를 간다면 물론 학생이 평소에 운동도 좋아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아니면 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겠지만 아무튼 우리 재흥민 특별전형에서는 체육 스포츠 관련 학과가 실기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서류나 면접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런 학과들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말씀드린 건 또 뭐냐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전문 스포츠 꼭 대표 선수 이런 거 아니면 혹시 스포츠학과 도전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스포츠 관련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첨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입시 1년 앞둔 파이널 재흥민 특별전형 입시준비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재흥민 특별전형에서만큼 대학 입시에 포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1년도 뭐 그냥 평소에 했던 것처럼 그냥 나는 공부하고 뭐 관련 없어. 공부 너무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런 학생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1년 동안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에 보면 뭐 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갑자기 하위권 학생들한테 SAT 등록 만들어라. 표표 성적 만들어라. AP 몇 개 도전해가지고 점수 만들어라. 이런 어려운 말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인 성적 잘 관리하고 마무리 잘하고 한번 내신 성적을 우상향시키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래도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말했던 토익 성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언어 능력시험 성적도 추lik해도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갖춰놓으면요. 이것도 학생의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대학, 의미 있는 학과 맞춰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우리 성적이 조금 모자란 어떻게 보면 좀 사회권 대학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도 종종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학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결코 이 영상 보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